지금 시장을 이번 주 정리해보자면 참 재미가 일단 없는데, 그래도 주목을 하자면 역시나 트럼프 발언 말고는 뭐 들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시장 움직이는 핵심 키였었던 것 같고, 관세를 어느 정도 매기느냐, 이 수위를 계속 조절해 가면서 협상하는 그런 안들을 이제 하나둘씩 막 풀고 있는 모습인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아침에 조금 이게 트럼프가 어디까지 구상을 하는 건지, 마로라고 협정을 자기가 마치 만들 것처럼 이게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플라자 합의를 좀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자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마라라고 합의가 뭔지에 네. 대해서 사실 이게 설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약간 그냥 월스트리트에서 설마 그래도 트럼프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미친 생각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미국 국채 투자자들한테, 특히 이제 그 정부겠죠, 다른 나라 정부들한테 니네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뭐 100년 만기, 초장기,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제로 쿠폰 채권으로 바꿔 가라. 그러니까 이자 안 주겠다는 거죠. 사실상 100년 동안 제대로. 그리고 사고 팔 수도 없게 만드는 이제 그런 식의 뭔가 합의를 추진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정부 부채를 좀 줄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말 이런 날강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결국 설마 이게 되겠느냐 라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 부채를 줄이고 달러를 조금 약화시키면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뭔가 그런 거를 지금 추진하려고 한다. 라는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이런 이야기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달러 가치를 강하게 만들겠다라고 스캇 베센트 장관은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이런 달러 가치가 너무 약하면 본인들한테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를 은연중에 밝히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결국엔 금융 질서를 재편해서 미국이 뭐 경찰국가 역할을 하는 대신에 하지 않겠지만, 너네가 우리 제품만 사주면 뭐 다 용인해줄게, 이런 쪽에 협정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 100년 정도 되는 말도 안 되는 길이의 초장기 채권을 다른 나라들이 인용을 해줄까, 받아들여줄까, 조금 이건 좀 너무 과한 요구의 상상력 아닐까 싶어요. 관세 받기 싫으면은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25% 관세가. 아니 그런데 25%가 아니라 100% 관세 때릴 거야. 그렇죠. 사겠죠. 100%까지. 아니 그러면서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죠. 때. 너희가 그동안 환율 평가절하 해가지고 우리한테 무역 적자 한 해 1조 달러씩 들여가고 막 뭐 3천억 달러, 5천억 달러 다 내고 있는데, 그 돈도 원래 다 우리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채로 바꿔가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갖고 갔다가 디폴트 되면 어떡해? 라고 하면 그냥 페드로 갖고 오면 우리가 레포 창구에서 받아줄게. 그러니까 채권을 맡기면 우리가 현금을 내줄게. 빌려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진짜 이 팔을 비틀겠다고 나서면 비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안 할 거야? 관세 100% 맞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사례가 있잖아요. 플라자 합의가 플라자 딱 합의가 그런 그렇죠. 거죠. 예, 1980년대에 있었던 85년. 플라자 합의가 정확히 일본이 엄청나게 무역 흑자를 내고 다 지배할 것 같고 패권을 위협하니까 너 이리 와봐. 너희 환율 어떻게 2배 강하게 만들어. 라고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고요.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이 뭐 디폴트가 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달러를 찍어내는데 무슨 네. 디폴트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뭐 무역 적자를 많이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만약에 그런데 미국이 돈을 안 준다,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안 주겠다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받을 거냐, 뭐 탱크를 보낼 거냐, 뭐 핵무기를 쏠 거냐. 미국이 군사력도 제일 강하다. 뭐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세 개예요. 뭐냐? 저금리, 그리고 약달러, 그리고 저유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경제를 확 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세 개만 되면
미국이 경제가 살아났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인데 그 지금 말하는 마라라고 협정은 이 저금리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막 경제를 살리고 어쩌고 하고 그러면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면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 금리가 높아지는 거를 이걸로 그냥 눌러버리는 그냥 거죠. 해결을 하겠다. 하는 나라한테 다 맡기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결국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저유가는 또 때려서 뭐 사우디 때리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 진짜 그 협정을 말하라고 불러가지고 막 도장 찍어 이렇게는 안 하겠죠.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제 하나씩 뭔가 그런 비슷한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 아이디어는 아니라도 뭔가 다른 식의 이런 식의 근데 그 스티브 미란이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스티브 미란이라고 지금 네.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원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전에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 이 스캇 베센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용병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스티브 밀러라든지 뭐 스티브 배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얘기들도 있고요. 충분히 근데 그게 막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이건 그 딴 얘기입니다. 근데 1분 안에 끝낼게요. 딴 얘기 차단. 차단? 네. 아니, 해주세요. 아니 지금 이 스티브 미란이 하고 있는 이 얘기를 되게 오래전부터 해온 사람이 있어요. 이 졸탄 포자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예전에 우리나라 KDI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TMI다.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아가지고 이런 식의 달러를 약화시키는 체제가 그런데 결국은 그게 미국의 패권 약화로 이어지지는 않으면서 달러를 약화시키는 이런 식의 이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이라서 지금 어디가 있죠, 불탄? 크레딧 스위스에 있습니다. 아니, 크레딧 스위스 나왔을 텐데. 저는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졸탄이 원래 크레딧 스위스에서 보고서를 계속 내왔거든요. 그러다 2년 전에 2년쯤 됐죠. 예. 졸탄 포자르가 나갔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보고서를 본 적이 없거든요. 크레딧 스위스가 없어지면서 그렇죠. 크레딧 스위스는 자리를 지금 없어요. 찾지 그렇죠. UBS로 넘어갔고 UBS에 있진 않네요. 그때 나갔어요. 그때 나가서 이 졸탄 포자르가 원래 굉장히 그 아웃 오브 박스 완전히 사고의 벽을 넘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틀에 있는 사고에서 벗어난 희한한 생각들을 많이 해서 월가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뜬금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대단한데? 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회자가 되는 많은 보고서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엑스 우노 플레르라고 하는 새로운 창업하셨답니다. 탱크로 왔군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이 크레딧 스위스가 UBS로 넘어간 이후에 나갔고 그 이후에는 소식이 끊겨져서 저한테는 보고서가 안 와서 저는 못 봤는데 하여튼 졸탄은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계속 했었죠. 했었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 이름을 볼 줄은 저도 너무 놀랐어가지고. 어쨌든 이 논리가 상당 기간 디벨롭이 많이 돼 왔었고 지금 트럼프는 사실 행동하는 그냥 역할만 해주는 거 옆에 사상가들이 다 이렇게 짜준 거를 수행을 해서 결국엔 만들어가는 모습인데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은 뭐 관세를 뭐 흔들겠다라고 해도 뭐 멕시코나 캐나다는 높게 불렀지 좀 피해갈 국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아줄 거냐 이미 보복 관세를 서로 하면서 합의안의 수준을 좀 다시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시작이 10%지 중국을 정말 100%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 초기 1기 임기 때만 봐도 4차례나 관세로 높였던 걸 감안을 하자면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도 안 같고 중국을 100%는 못하지 않을까요? 60%는 60%도 사실 지금 어렵다라고 보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서로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잖아요. 시진핑과 나 사이 너무 좋고 뭐 얘기하고 싶다. 약간 달래기를 시장을 좀 달래기를 하려는 것 같긴 하지만 뒤에선 결국 때리겠지만은 뭔가 그래도 60%까지는 결국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 이 트럼프가 마이 프렌드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얻어맞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이 프렌드 나 친해라고 하면 그게 다 김정은이었고요. 다 그 사람들 다 너 한번 와봐 이런 얘기거든요. 손 봐줄게.
그래서 프렌드라는 말이 전혀 좋은 말이 아니고요. 지금 그리고- 푸틴도 프렌드. 네. 전체적으로 지금 푸틴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인데 지금 중국이 저번에 10% 추가로 관세 얻어맞은 거에 대해서는 속내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그렇죠. 버틸만해. 이 인정하시죠. 정도면 괜찮아. 우리 진짜 100% 각오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면 괜찮다. 당분간은 좀 피해가자라는 분위기에서 좋아했는데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게 있대요.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하고 급속하게 너무 지금- 가까워지면. 그럼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뭐냐면 유럽도 제끼고 우크라이나도 제끼고 푸틴이랑 둘이 쭉쭉쭉해서 이걸 빨리 끝내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 저도 그래서 아니 왜 그래도 협상을 하려면 젤렌스키라도 좀 껴주고 유럽도 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트럼프 생각은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딱 보면 이 전쟁은 빨리 끝나야 기름값 아까 제가 그랬죠. 저유가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무조건 이걸 끝내야 되고 이걸 끝내는 방법 중에 러시아랑 국적적해서 빨리 끝내야 러시아로부터 에너지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이제 유가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도 있는데 러시아를 이래서 서방으로 끌어내면 가장 안 좋은 게 누구냐? 중국. 중국하고 지금 시진핑하고 이 러시아 둘이서 붙어갖고 그동안 잘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없어도 러시아는 우선 둘이가 경제가 굉장히 보완적입니다. 러시아는 자원 수출국이고 어떤 제조업이 없어요. 제조업 기반이 없죠. 중국은 자원이 없고 제조업 기반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둘이서 에너지 뭐 이렇게 바꾸면서 충분히 먹고 살고 있었고 그래서 친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를 확 끌어내면 러시아가 중국에 싼 에너지를 공급하고 어렵네요. 중국에 페이버를 주고 같이 둘이서 우리 쟤네가 때려도 우리 둘이 먹고 살자 이러지 않는다는 유인이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약간 당황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그 또 통화하기로 했다고.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빨리빨리. 좀 전까지는 푸틴이 급했어요. 푸틴이 진핑이 형 이렇게 좀 했는데 이제는 시진핑이 야 너 정말 트럼프랑 그럴까? 자꾸 친해질 거야?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또 트럼프가 이렇게 하면 급한 건 유럽이 또 그렇죠. 급하죠. 유럽이랑 지금 제일 우크라이나 당황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럽은 트럼프가 우리 완전 제끼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돈을 쓰자. 트럼프가 계속 요구한 게 나토에서 2% 쓰라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4%로 늘어났잖아요. 4% 쓰고 5% 쓰라는 건데 지금 덴마크가 바로 4%인가 그렇죠. 3%로 3%. 올리기로 네. 했어요. 그 덴마크는 왜 먼저 올리기 시작했냐? 덴마크의 주요 수출품이 지금 뭡니까? GLP-1, 의약품, 관세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 지금 걸린 게 뭐예요? 그린란드, 내놓으라는데. 그러니까 덴마크는 와 트럼프가 제일 싫어. 군사비 빨리 늘려야겠다. 근데 그게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다 성공한 거네. 네. 이번 주에 이 젤렌스키가 독재자고 막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정말 약소국이 얼마나 슬픈가. 독재자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하루아침에 독재 국가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맞아요. 아니 지금 그리고 우리가 영토는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푸틴이랑 트럼프랑 둘이 야 가자 지구는 너가 먹어. 이 우크라이나는 내가 먹을게. 지금 둘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사실 그 소련이 해체가 될 때 94년에 왔는데 그때 핵무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배치가 되면 왜냐면 유럽에 가깝기 때문에 소련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에 핵무기를 배치해놨고 그러다 갑자기 해체가 되니까 핵무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서방에서 특히 미국에서 그 핵 비확산을 원하잖아요. 이게 확산이 거기까지 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너희가 핵무기를 다 넘겨서 없애면 우리가 안보를 보장해 줄게라고 했어요. 근데 안보가 보장이 안 됐고 안 됐죠. 핵무기는 지금 없고 그러니까 당하잖아요. 근데 만약 지금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못 당하죠. 우선 전쟁이 안 났어요. 그렇죠. 우선 전쟁 자체가 안 났고요.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빨리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진짜. 저도 몰래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안보 얘기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이제는 정말 미국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코노미스트지도 표지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푸틴하고 이 끝에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나머지 다 배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상징적이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 나토까지 흔들어가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만들기 위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한글말을 사랑해주시는 방법 지금 당장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